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손자 손녀 키운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아? 그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이 어려운 일 끝나고 나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효도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요. 신부님의 말씀처럼 효도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더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졌다면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효도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나중에 진짜 잘했을까?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나중을 기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기다려주실 거라는 기대, 언젠가 내가 더 잘할 거라는 막연한 다짐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효도는 나중에 더 잘하기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작은 관심과 정성이 부모님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신부님의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지만 장남은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서야 장남은 후회하며 무릎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비가 내리는 흐린 오후, 장례식장에는 눈물과 침묵이 뒤섞여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고인의 헌신적인 삶을 이야기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그는 바로 고인의 장남 민석이었다. 민석은 들어오자마자 엄마의 사진 앞에 서서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의 얼굴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그는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그만큼 말보다 명확했다. 민석은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돈 벌어서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는 늘 그렇게 자신에게 변명을 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민석에게 전화를 걸곤 했다. 민석아, 몸은 괜찮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응, 엄마. 나 바빠. 돈 좀 벌어야 해서 그래. 나중에 시간 생기면 꼭 갈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엄마는 점점 더 약해졌다. 하지만 민석은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 나중에 잘해주는 것이었다. 엄마의 장례식 날, 관 앞에서 그는 오열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내가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의 통곡은 장례식장 전체를 울릴 만큼 컸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돌리며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민석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명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 사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보니 참. 민석은 주변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조차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울었다. 엄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정말 내가 돈 벌어서 잘했을 거예요. 엄마 병원비 다 갚고 좋은 집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의 울음은 점점 격렬해졌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미 허공에 흩어진 소리에 불과했다. 민석의 동생 민지는 참다 못해 그에게 다가갔다. 민지의 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가득했다. 오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데?
1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 병원에서 매일 오빠 기다리셨는데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도 몇 번 안 받았고 받으면 바쁘다고 끊기 바빴고 민석은 동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오빠 걱정했어. 민석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니려나? 그런 걱정이 무슨 소용이었냐고. 오빠는 그런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언제?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엄마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언제 잘해줄 거냐고? 지금 잘해줘야 했잖아. 지금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를. 그는 다시 관 앞에 엎드려 오열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민석은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 작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엄마가 민석을 위해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민석아, 네가 바쁘고 힘든 건 잘 알고 있어. 엄마는 항상 네가 잘 되길 바랐다. 하지만 엄마는 네가 한 번이라도 와주길 기다렸어.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전부였는데 그게 참 어려웠구나. 민석아, 사람이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는 네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제라도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랑한다, 민석아. 엄마가 편지를 읽는 순간 민석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 속에서 엄청난 사랑과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